그 295번 있지? 겹쳐지는 거요. 요거는 이제 내신용이지 그냥 요거는 그냥 내신용인데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 9의 x제곱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게 문제 유형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뭐냐면 대칭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대칭이동까지 고려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둘 다 고려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295번 가보면 우리가 해석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형이 누구냐면 y는 9의 x제곱이라는 이제 얘를 대칭이동이라든지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제 겹쳐질 수 있는 걸 고르시는 거야. 그럼 기억을 봤을 때 이렇게 되죠. y는 9분의 x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뭐냐면 9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기본형을 우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어. 무슨 대칭? y축 대칭했다는 거지. y축 대칭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요런 거 y 대신 y 마이너스 하니까 y축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거지. 이게 분석이 되면 되는 거야. 얘는 겹쳐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야. 미분을 봤을 때 지금 y는 3에 2x 플러스 1. 얘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밑을 뭐라고 했어? 밑이 지금 뭐냐면 얘는 구운 거야 돼. 그치? 얘 어떻게 바꿔했냐면 2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2분의 1 정확히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는지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얘는 다시 적으면 9의 x 더하기 2분의 1이지. 요거지. 그러니까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얘는 평행이동을 들어갔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얘도 가능한 거지. 평행이동. 그 다음에 디귿번을 가보면 y는 마이너스 9 곱하기 그 다음에 3에 x 마이너스 1 얘는 이거 될까? 디귿번 그럼 이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면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3의 x제곱이라는 얘기지.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얘랑 더해지니까 그럼 요거는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겹쳐질 수 없어. 그 다음에 리을번을 보면 리을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지. 얘는 될까 안 될까? 3분의 1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볼게. 3분의 1에 9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이런 분석을 해보면 요걸 분석을 해볼게. 그럼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봐봐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밑을 9로 바꾸고 싶어. 9로 하면은 몇 제곱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니? 이거 내가 밑을 3 밑을 9로 만들고 싶어. 그 원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얘는 9는 3의 제곱이라는 거지. 이거에 다시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3이 되는 거지. 그거에 다시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9의 마이너스 1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야. 내가 1로 이렇게 바꾼 거지. 밑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요 놈은 3분의 1은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9의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그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정확히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 내일 봐. 그러면 얘는 기본형 9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요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지. 이거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298번도 많이 나오죠. 여기 지금 296번도 내신용 문제고 298번도 그렇고 아주 다 내신에 나오는 거지. 298번을 보면은 이거의 그래프하고 y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얘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298번을 봤을 때 내가 이런만 잘 그리면 돼. y는 우변의 통째 절대값이 있잖아. 2분의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우변의 통째로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린 다음에 이 절대값 없는 상태에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기지. 접어 올리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 거는 y는 2분의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리는 거. x축 아래
접어 올리는 거지. 이게 절대값 함수 구리는 방법이야. 절대값 함수 주면서 우변의 통치를 절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변 통치를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y값이 절대 여기 나올 수 없다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축 아래 부분 그냥 접어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럼 난 얘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요 놈은 좀 잘 그리면 되는데 근데 그래프 개하고 빨리 그리려면 뭐만 하면 된다? 정근선. 그래서 요거의 정근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정근선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의 그래프. 기본형의 그래프는 당연히 뭐냐면 2분의 1의 x제곱 요런인데 걔를 2분의 1 x제곱 이런 그래프잖아. 걔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렸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을 1만큼 평행으로 시켰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을까? 대략 이렇게 잡힐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렸어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러한 경우겠지. 전근선은 그대로 접혀서 올라가니까 여기가 3으로 바뀌겠지. 노란 그래프가 바로 이런 거야. 그랬을 때 얘하고 y급 k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 k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얘하고 y급 k가 이렇게 돼야지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따라서 k의 위치는 어디서 어디? 0보다는 커야 되고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3보다는 또 작아야 돼. 왜냐면 3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지. 3일 때는 또 한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둘 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요걸 만족하면 자연수니까 정답은 1하고 2가 되지. 합을 구하시오. 정답 3. 제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래프를 좀 잘 읽어내는 이런 문제 유형인데 뭘 해볼까? 대표 문제 한번 해볼까요? 대표 문제 299번. 유형 4번보다는 유형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지? 299번을 예로 한번 볼게. 지금 AX제곱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 맞출 때 다음에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AX제곱 그래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B 넣었을 때 2야. 여기 B 넣었을 때 함수값이 2고 그 다음에 C 넣었을 때 함수값 C 넣었을 때 함수값이 아니라 여기다 1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나는 거 지금 뭐냐면 F의 B가 2고 그 다음에 F의 C가 6이다. 요거 정보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 거고 지금 fx는 ax제곱이라는 함수죠. 그래서 b 집어넣었어. 그럼 a의 b의 제곱이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c의 제곱이 6이라는 얘기죠. 됐니? 무슨 요거 성립되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뭘 구할 거냐면 요거 구하래. f의 2분의 b 마이너스 c 요 놈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구하라는 얘기 한번 대입해볼게. 여기다 대입해보면 a의 2분의 b 마이너스 c 이거 구하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요 놈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a의 b 마이너스 c 제곱 그거에 다시 2분의 1 제곱이니까 요 놈을 한번 구해보자. 요 알맹이 이 알맹이는 어떻게 구하지? 지금 지수끼리의 뺄셈이 되고 싶어. 그럼 얘를 변변 나누면 되지. 그렇지?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나와. 그럼 얼마 나오지? 3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a의 b의 제곱 나누기 a의 c의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거에 다시 2분의 1 제곱이니까 두 개를 나누면 여기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3분의 1에 2분의 1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얘는 튀어나온다 보자.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1 이런 식으로 쉽겠지. 그 다음에 대소관계
그러니까 이거 대소관계는 뭐냐면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305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곱근 가지고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거 있었고 이번에 뭐냐면 함수를 판단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대소문화 305번 이걸 보면은 지금 A는 루트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0.5니까 그냥 2분의 1을 적을게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세제곱은 루트 4지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밑이 다 통일될 가능성이 있잖아 다 2로 그렇지 않니? 2분의 1도 2의 친척이고 4도 2분의 1의 친척이야 얘를 지수로 한번 표현해봐 얘를 지수로 표현하면 얘 여기 2제곱으로 생각되잖아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그렇지 A는 그 다음 B는 2로 바꾸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음수지수니까 음수지수가 역수잖아 그거에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얼마? 2의 3분의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C 한번 적어볼게 C는 얘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됐어 다 밑을 통일했잖아 2로 그치? 밑을 다 2로 통일했어 A는 2의 2분의 3제곱 B는 2의 3분의 1제곱 C는 2의 3분의 2제곱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밑이 2니까 우리가 지수함수 누구를 이용하겠다? 2의 x제곱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얘가 y는 2의 x제곱인데 x값이 클수록 y값도 커지지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a, b, c의 대수비가 뭐가 하겠다? 이 동그라미 친 요놈의 대소 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제일 큰 게 누구겠어? 이게 a가 제일 크지 a가 2분의 3이니까 제일 크잖아 그 다음은 요놈이겠지 a 그 다음은 c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소 비교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내 최대 최소로 갈 건데 뭐 여기도 이제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내신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지 최대 최소 특히 유형 6번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왜냐면 봐봐 이거 왜 나오겠니 이런 거 봐봐 지수함수가 특성이 뭐라고 했어? 1대1 함수라고 했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이런 형태야 그럼 구간이 정해졌어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나오겠어? 당연히 경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형 6번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누가 틀리겠어 봐봐 309번을 봤을 때 x번호가 마이너스에서 1이야 지금 요거의 최대값이 1이래 그럼 얘는 증가함수지 얘들아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야 그러면 어디서 나오겠어 최대가? 당연히 1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이런 문제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유형 7번하고 8번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유형 7번 8번 줄 건데 유형 6번은 그냥 각자 해보고 특히 그 단조롭게 증가하는 1대1 함수에서는 구간이 정해진 단순 최대 최소는 절대 안 나와 그걸 누가 틀려 그건 구는 것도 다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7번 8번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7번 먼저 볼 텐데 7번에 313번 줄게 네. 정의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지 x의 범위에 되고 있고 함수가 뭐냐면 y는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 이게 지금 x 이퀄 거기에서 a에서 맥시멈 최대값 b를 잡는다 이거 최대값 구하시는 문제야 그럼 이 문제는 이 문제 봅시다 지수 함수 부분이 이차함수가 되고 있어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값 자체를 그냥 치환하는 거야 요 값 자체 네모를 갈게 그러면 크게 보면은 즉 문제가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뭐냐면 네모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질 때 y값도 어떻게 돼? 커지지 그 이유는 증가함수니까 밑이 2잖아 현재 요 네모는 얘를 한꺼번에 하나 볼게 그치? 그럼 2의 어쩌고 제곱이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네모가 커지면 당연히 y값도 커져 거꾸로 얘기하면 네모값이 작아지면 y값도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그 이유는 증가함수니까 지금 문제가 최대값을 구하네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나는 요거를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거 아니니 네모가 최대일 때 y값도 최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내 목표는 뭐냐면 네모의 최대값 즉 네모라고 하는 거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거에 뭘 보면 돼? 최대값 최대값을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범위가 요 범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참수 문제지. 3빼기겠지. 요건데 지금 얘가 지금 제한 범위가 -1의 3이니까 지금 얘는 아래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어서 여기가 2인 이런 상태고, 제한 범위가 -1에서 3이야. 마이너스 저 멀리 있지. 3이 가까이 있지.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나오나? 여기서 저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1을 집어넣으면 9지. 9에서 3 뺐으니까 6. 이 네모 값은 얼마나 돼?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따라서 지금 문제는 y 값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 b는 어떻게 구해? b가 바로 y 값의 최대값이니까 b는 2의 6제곱을 의미하는 이게 바로 b지. 그러니까 얼마? 64가 나온다. 그러니까 스몰 a는 -1이 될 것이고 스몰 b가 6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증감수일 때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314번처럼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일 때가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지? 그럼 봐봐.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커질수록 작아지지?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하면 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는 그 지수 부분에 뭘 구하면 돼? 최대값을 구하면. 그렇지.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거꾸로 전체 값은 이렇게 된다 이거지. 거꾸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314번을 잡아야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증가할 때는 학생들이 잘 안 틀려. 감소함수일 때가 잘 나오니까 314번을 좀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적인 문제, 그 유형 8번으로 갈 건데 얘는 치환형이지. 치환형이 두 개 연달아 나오는데 비교를 해야 돼. 유형 8번하고 유형 9번을 나란히 거기 붙여놨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 두 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유형 8번과 관련해서는 317번인데 우리가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할 건데 이런 거지, 이런 형태. A의 EX제곱 혹은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이런 유형이지. 얘는 함수든 방정식이든 마찬가지 해법이 뭐냐면 치환하잖아. A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지. 치환할 건데 조심할 거는 치환한 순간 자동 범위 형성이지. 그렇지? 얘를 T로 보는 순간 T는 양수로 형성된다 했잖아.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지수함수 둘 중에 하나지? 요거거나 아니면 요거지. 둘 다 X축 위에서 놀아. 그러니까 얘를 T로 봤을 때 T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 요게 아주 중요한 점이지. 그래서 317번을 볼 건데 자동 범위가 형성이 된다 이거지. 근데 얘는 또 X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돼 있네. 317번은 지금 -1에서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Y는 4x 제곱 이거잖아. 얘가 지금 이거의 최대 지수 구하라 이거야. 최대 지수 구할 건데 제한 범위가 요거잖아 얘들아. 그럼 치환할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치환할 거는 뭐로 치환한다? 반복이 되는 거지. 당연히 치환할 건 2x제곱을 t로 볼 건데 t로 볼 건데 아무 일이 없다면 양수로 한정이 되겠지만 얘는 게다가 x의 범위까지 있어. x가 -에서 2니까 t의 범위는 어디로 한정이 되느냐? x 대신에 -1 넣었을 때 2분의 1이지. 일단 x 대신 2를 넣었을 때 4지. t의 범위 이렇게 수정이 될 것이고, 그럼 주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2 끄집어내면 2t지. 플러스 3 제한범위도 되고 갑자기 이차함 소재로 바뀌는 거지. 피곤하니까. 이렇게 봐봐. 제한범위는 이차함수인데요.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5 플러스 2지?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이면서 여기가 뭐냐? t가 1이 되지. 틀렸어? 어디?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5라고요? 아니 제가 봤어요. 문제 점수.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럼 여기서 제한범위가 어디냐면 2분의 1을 4잖아.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 4는 여기 있지. 그럼 이 부분이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최대는 여기서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맥시멈 튀어나올 거고 최소는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아시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보면 지금 문제가 최대 최소 모두 구하는 문제. 최대값도 볼 건데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수 있어. 즉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 그럼 t가 4라는 얘기는 얘들아. t가 4라는 얘기는 얘가 4잖아. 그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t가 4라는 건 x가 2일 때거든.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되냐면 t 대신 4를 집어넣을게. 9에다가 이걸 쓰면 11이지. 그럼 x값은 얼마 나온다? 11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t가 1일 때. t가 1이 된다는 얘기는 x가 0일 때지. x가 0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317번은 이거는 뭐 아주 기출 문제. 얘는 모든 시험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문제지. 그냥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좀 요약을 하자면 이거지. 이런 유형은 치환할 건데 원래 일반적으로 얘를 치환하면 무조건 지수함수는 x축 위에서만 도니까 자동 범위 형성이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게다가 x의 범위가 정의역이 한정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요거를 2x제곱 t로 봤을 때 x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t의 범위가 또 한정이 되지. 양수는 당연한 거고 양수 중에서도 2분의 1에서 4로 한정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이차함수 문제를 바뀌잖아. 이차함수 문제. 이거의 최대 최소지. 이차함수 문제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1 때 이차함수 배웠지만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부실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거 못 풀겠지. 그렇잖아. 수학은 계속 뭐니? 누적이야.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 시험 문제를 보잖아. 1학기 때 시험 봤잖아. 틀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야 돼. 시험 문제 물론 찢어버리고 싶겠지만은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 왜 틀렸는지. 왜냐면 그게 다음에 또 나온다고. 한 번 보고 말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수학은 항상 그래. 누적법이라서. 계속. 그러니까 고1이 1학기가 부실하면 2학기 때 또 고생하고 2학기 고생하면 2학기 때 또 고생하고 계속 그래. 그러다가 2학년인데 말쯤에 던지지. 도저히 난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그럼 인생 꼬이는 거지. 그렇죠. 수학을 던지면 수능을 던지는 거지. 대학을 던지는 거야. 재수해야 되겠다. 재수한다고 솔직히 뭐 보장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려. 그래서 내가 항상 좀 잔소리를 1학년 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1학년 때 잘 나야 돼. 1학년 때 잘못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어떻게 수습이 안 돼. 잘 이게 막 어디가 빵꾸라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수습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1학년은 지금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빵꾸라는지 보여. 근데 계속 누적이 되잖아. 그럼 나중에는 이게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도 잘 몰라.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1학년 때 조금 좀 힘들겠지만 고생 좀 하고 그래야지. 봐봐. 지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문제고. 근데 한 단계 더 나간 게 바로 이제 유형 9번이야. 유형 9번이 왜 한 단계 더 나간 거냐면 봐봐. 문제 형태가 조금 달라. 얘는 뭐냐면 A의 2x제곱하고 A의 x제곱 형태지. 얘가 반복이 되는 건데 그 다음 거는 약간 조금 역수관계지. 역수관계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런 형태인데 좀 회복이 다르다는 거지. 그 유형 9번을 보면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자동 범위가 형성이 돼서 그래. 근데 건데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산술기하 표기를 이용한다. 아직 우리가 수학 산술기하 표기 아직 안 들어갔지만 곧 들어가. 지금 이거의 최대값이야. 이거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는 형태를 좀 분석을 하자면 얘랑 좀 달라. 얘는 2x제곱, 그 다음에 ax제곱. 이거라면은 얘는 두 개가 역수관계지. 음수지수가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 형태가 반복이 되는 형태지. 형태가 좀 다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해법이 얘를 통째로 치환해야 돼. 하나를 치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는 우리가 ax제곱 하나로 치환했잖아. 얘 같은 경우는 통째로 치환이야. 그러니까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지. 그럼 봤을 때 조심할 거는 자동 범위가 형성이 돼. 우리가 어차피 이 각각은 양수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t도 당연히 양수일 건데 양수일 뿐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아직 수학신도 안 나왔지만 산술기하 평균은 그거지. 그 내용만 잠깐 적자면 그 네모도 양수고 둘 다 양수이고 전제 조건이 둘 다 양수야. 양수에서만 성립이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산술 평균은 뭐냐면 이거지.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알고 평균이고 두 개 더한다면 일어나는 거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 충분. 이걸 기하 평균.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여기 양변에 2를 곱하면 뭐가 성립이 되냐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양수끼리 더하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두 개 루트에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지. 요게 바로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럼 봅시다. 지금 요거 네모라고 보면 되잖아. 요 놈을 네모로. 얘 양수지? 항상 양수라고 했잖아. 얘도 양수지? 양수끼리 더했어. 그러면 얘는 항상 크거나 같겠지. 2배 루트에 요놈 곱하기 요놈. 2개 곱하면 얼마? a의 양제곱이 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치환한 순간 t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t로 딱 치환한 순간 t의 범위는 그냥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동 범위가 이게 항상 형성이 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절대 이상한데.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네. 그럼 내가 요놈의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지.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내가 얘를 뭐로 봤다? t로 봤지. 그다음에 여기 6t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이거 좀 사회학생들이 그냥 암기한다고 그랬지. 항상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야. 그냥 뭐 굳이 모를 걸 건데 t제곱 마이너스 2야. 그렇죠. 우리가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해봐.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 9의 x제곱. 그 다음 얘를 제곱하면 9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지. 이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요놈이니까 약분대가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놈을 t로 봤을 때 얘는 뭐가 된다? 쭉 넘어가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막 시험장에서 이걸 유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냥 사회과생들은 이걸 다 그냥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자연스럽게 나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6t에 마이너스에 얘는 뭐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됐어? 이렇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제한 범위가 형성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다시 적으면 t의 제곱을 마이너스 6t 제곱 절반에 제곱하니까 그지 1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11이니까 이거 물론이지. 여기 어디가? 3이지. 그런데 2보다 크면 안 돼. 2. 여기잖아. 다행히 답은 안 바뀌네.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거지. 답이 바뀌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제한 범위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322번이겠네. 322번은 답이 바뀌네.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322번 집에서 한번 해봐. 똑같은 풀인데 322번을 해보면 되겠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답이 바뀌지 않는 건 안 나와. 그럼 여기서 최대는 당연히 어디서 나온다? 3에서 나오는 거 아시겠지? 정답은 11이 된다 이건데 대표 문제를 왜 이걸로 했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322번을 했어. 답이 바뀌는 게 항상 나와. 시험은 제한 범위가 2부터잖아. 그러니까 2가 어디 형성될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치면 딱 이런 데 형성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고 만약에 2가 여기서 형성되면 그럼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가 어디서 나오겠지? 2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범위가 답에 영향을 주는 게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322번을 계속 치고 걔를 집에서 꼭 해보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끝냈어. 그러니까 지수 함수가 가장 중요하고 지수 함수가 활용이 되는 게 바로 항상 함수의 활용은 방정식이라고 했지. 지수 방정식일 건데 우리 앞에 보면은 좀 개념 좀 나와 있지 얘들아. 어디 있냐면은 42페이지 가볼게. 42페이지 가보면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압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 찾는 게 바로 방정식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주 뭐 2의 x제곱이 8이 되고 이런 거지. 이런 거가 바로 뭐냐면 지수 방정식이야. 6을 만족한 x 당연히 3인 거 아니겠지? 그치?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지수 방정식이다. 미지수 x가 지수분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지수 방정식이다. 그럼 거기 보면은 그 4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막 제목 3개로 달려 있단 말이야. 미시를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지. 지금 와닿진 않잖아. 근데 1번, 2번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2번은 우리가 방금 또 함수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 유형 10번을 볼 건데 끄면 좋고 그지? 답답하지? 참고 좀 할까? 답답하네. 에어컨 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유형 10번 이런 거 볼게. 324번 이런 게 바로 지수 방정식인데 8의 x제곱, 8의 x제곱 얘하고 얘 넘어가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거지. 이거의 모든 시간의 합을 구하래. 모든 시간의 합. 그럼 봅시다. 얘는 미을 통일해야지. 8과 2는 그 미을 통일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미시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된다. 따라서 3x하고 x제곱 마이너스 4 되니까 여기서 x까지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지. x 플러스 1 0에서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1하고 4가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서 이제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A의 X제곱이 반복이 된대. (328번) 이런 아주 그냥 뭐 미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고 왜냐면 수원인데 중간고사 이게 중간고사 보는데 지수가 압도정식은 나와봤자 한 문제야. 한 문제, 두 문제. 거의 나오는 것도 부동식에서 나와. 방정식은 나올 가능성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온다면 이런 거지. 328. 이거 볼게. 4의 x제곱에 4의 2 마이너스 x제곱이지. 얘가 10이 나왔대. 요거를 만족하는 두 군을 구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치환해야 되겠지? 누구를 치환할래? 같은 애가 보이잖아. 누구? 4의 x제곱. 4의 x제곱. 4의 x를 필요 올 거야. 그러면 잊지 말자 뭐 자동머리 항상 지수는 치환하는 자동머리 항상 잊지 말래. 습관을 써야 돼. 그럼 요놈이 뭐가 되면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지?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럼 요놈이 뭐가 된다? t분의 1이 되겠지. 약수니까 음수지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t분의 16이라고 적을 수 있게. 얘가 10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양변 t를 곱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0t의 플러스 16으로 이렇게 되죠. 8이 16이니까 t의 값은 2가 되거나 8이 되고 t는 누구였냐면 4의 x제곱이었어. 그러면 여기 x가 얼마나? 2분의 나오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8이 4의 x제곱이야. 그럼 x가 얼마나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2의 x제곱은 2의 2x제곱. 따라서 여기서 x는 얼마? 2분의 3이 나와요. 두 개 다 나왔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유형 12번 연립방정식은 숙제. 그냥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 바로 넘어갈게. 요건 조금 조심만 하면 되겠어. 어떤 거냐면 336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 건데
얘는 그러니까 밑과 지수에 동시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지. 그러니까 얘도 크게 보면 지수 방정식에 속해.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세도 심지어 미세도 변수가 있고 지수의 변수가 있지. 얘가 6에 x 마이너스 1이 이걸 모든 근을 구해보래.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틀린 그림 찾겠잖아. 아 지수가 같아. 그럼 빛이 같으면 되잖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 x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면 되죠? 6이 되면 되잖아. 지금 지수 같으니까 빛이 같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x가 얼마냐면 8이라고 할 수 있지.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는데 밑과 지수의 동시에 있는데 변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답이 몇 개? 답이 여러 개가 나와. 두 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우선 주어줘서 따고 있어요. 그럼 봐. 지금 얘가 같으니까 밑끼리 같으면 되겠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지수가 영. 지수가 0이 됐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 A의 0제곱, B의 0제곱 같지. 그러니까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무조건 결과는 1로 같아. 그걸 이용했단다. 뭐냐면 x가 뭐가 되면 즉 x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 즉 x가 5가 되는 순간에 x가 5가 되는 순간에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5가 돼 0이 되니까 이 성질에 의해서 그렇지? 항상 이거 답이 두 개 나온다는 걸 이미 좀 알고 있어야 돼. 마음의 준비하고 그렇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5하고 8 나오니까 40 나오겠네. 그러니까 뭐 유형 12번, 13번 이런 거는 내신에 잘 안 나와. 이런 거는 너무 그제 골단지. 대표 칠 거는 338번 얘가 나왔지. 얘 338번은 얘는 나와. 유일하게 한 문제를 낸다면 얘가 나오는 거. 338번 가볼게. 지수 방정식에서는 얘가 아주 단골 문제야. 이건 좀 이해되네. 순서대로. 대단한 별표가 3개짜리지. 지금 보면은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네. 방정식 적어보면 3의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지. 얘가 a야. 얘가 서로 다르면 9, 7이지.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해보시오 이거야. 그러면 우선 출발점은 뭐냐면 얘들아 3의 x제곱 보이고 3의 2x제곱 보이지. 그럼 치환형이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함수도 마찬가지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출발점은 3의 x제곱을 내가 틀어보고 싶어. 그러면 잊지 말자 자동 범위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럼 얘가 주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겠네. t의 제곱 그 다음에 3 나가면 3t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0이지. 이렇게 바뀔 건데 여기 이 뒷부분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가 원래는 지수 방정식이었잖아. 지수 방정식을 내가 치환해가지고 뭘로 바꿨지? 2차 방정식으로 바꿨어. 그렇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뭐부터? 양의 실근으로 바뀐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양이 바뀌었을까? 여기 들어갈 t가 근이잖아. 그래서 t는 애초에 양수만 가능하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치환한 순간 내가 지수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치환하는 순간 문제를 이렇게 수정이 돼야 돼. 같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식을 하면 당연히 판별식 못 쓰지. 얘는 지수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못 쓰잖아요. 판별식을 어디서 쓰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바꿨어. 그럼 드디어 이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뭐냐면 얘는 9호까지 한정이 됐어.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뭘 배웠었냐면 실근의 부호라는 테마 배웠지. 기분이 뭐디 안치래. 그러면은 세 개를 어떻게 했지? 판별식이 서로 다른 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두분의 합도 공통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곱도 공통했어.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문제로 가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먼저 판별식부터 보면은 판별식 b제곱 9지.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플러스 4a지. 서로 다른 애란 말 있으니까 그거 붙이면 안 돼. 두분의 합인데 두분의 합이 근계수관계잖아. 3이지. 3은 이미 0보다 크고 있어. 성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근의 곱을 볼 건데 두근의 곱은 요 놈분의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약수가 나와야 돼. 따라서 범위가 위에 거에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서는 a가 0보다 작다 나오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뭐가 되겠다? 동시에 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a가 크면서 0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 있겠지. 할 수 있겠니 이거? 위에 가지 이거? 문제가 수정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치환하면은 문제가 바뀌어. 이렇게 양이라는 게 달라붙어. 이게 또 로그하고 차이점이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 로그 하겠지만은 로그는 또 그렇지 않아. 로그는 또 거꾸로 간다. 로그는 치환하는 순간 나중에 다음 시간 로그 함수 배우겠지만 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걔는 또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수만 그래. 지수 함수에 있어서 치환했을 때 양이라는 조건이 달라붙는 거. 얘가 중요한 점이야.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됐고. 지수 부등식은 내일 해야 되겠네. 6개 남았는데. 애매해. 지수 부등식 기본 유형만 할게. 기본 유형.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 함수 하지? 그런 말이야. 로그 함수 끝나면 상극 함수하고 수열밖에 안 남아. 이 책이 상당히 압축적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 개념 원리 책으로 보면 엄청 두껍잖아. 근데 쇠는 좀 얇아. 그래서 뭐 이번 우리가 목표 자체가 개념 한번 읽고 떠올리고 그다음에 가장 빈출 유형들을 한번 다지는 용도니까 이번에. 그래야지 겨울방학 때 얘들아 약간 좀 한 단계 위에 심화 과정으로 갈 수 있어. 겨울방학 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약간 좀 심화를 하려고. 그래야지만 3월 됐을 때, 내년 3월 됐을 때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지. 겨울방학 때 좀 심화 과정을 좀 해놔야지. 부등식 기본적인 거 하나만 할게. 343. 부등식은 그럼 봐봐.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부등식 얘들아 기억나지? 부등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부등호가 바뀌는 순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체인지 됐지? 그럼 지수 부등식에서는 언제 부등호가 바뀌느냐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거. 방정식하고. 좀 생각을 해봐. 343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기본 문제니까 6분의 1에 6분의 1에 2x 플러스 1이 어때? 그다음 36에 3 마이너스 2x 제곱이지. 봅시다. 그럼 우선 미시 좀 통일돼야 되잖아. 미시 통일돼야 되니까 그러면 36은 6의 친척이니까 얘를 6분의 1로 바꾸려면은 얘는 6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제곱 하면 36분의 1이잖아. 그거에 다시 3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니까 얘를 내가 밑을 6분의 1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6 마이너스 4x를 이렇게 바꾸겠지? 우선 1단계는 뭐냐면 밑을 통일해야 돼. 밑을. 좌변을 건드릴 게 없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수함수로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지금 얘는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는 y는 6분의 1의 x제곱으로 그려볼 거고 얘는 감소한 함수겠지? 감소한 함수고 0.01을 지나면 이런 감소함수야? 그러면 봅시다. 이런 감소함수에서는 얘를 동그라미라고 얘 세모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x자리에 들어갈 놈이질 거잖아. 그렇죠? 요 값 자체가 여기 x자리에 들어갈 놈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지수가 클수록 y값이 낮아지지. 그렇잖아? 감소함수니까. 그런데 지금 봐봐. 얘가 더 크대. 요 놈의 지금 y값, 얘가 지금 y값이잖아. y값이 더 크려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지 거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봐봐. 밑이 6분의 1이지. 1보다 작아. 밑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은 밑을 떼어낼 때 부등호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만약에 밑이 1보다 커.
미실보다 클 때 그냥 가볍게 떼어내면 되고 미실보다 작을 때는 밑을 떼어내는 순간 부동화 체인지 된다.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6분의 1 떼어내는 순간 즉 2x 플러스 1 얘가 이때 부동화 체인지 된다고 6 마이너스 4x 지수 부동식에서는 1보다 작은 밑을 떼내거나 붙일 때 부동호가 체인지된다. 그거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6x 6x가 5니까 x는 6분의 5다 그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오늘은 뭐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 다음에 로그함수 다음 복수 시험, 내일 복수 시험이 없어? 큰 단어 하나 끝나면 한 번씩 할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10문제에서 15개 정도만 될 겁니다. 요감수까지 끝나면 그때 또 복수. 삼각함수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삼각함수는 많이 어려워하니까 거기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천천히. 여기까지 할 거고.